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4학년도 입결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전체 지원자의 평균 내신 성적,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및 단계형 전형들이 1단계 합격자 성적 등 상당히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및 대학 어디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입결 자료를 총체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2025학년도에 들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진로선택 과목이 비중이 커지고 추천인원 제한이 사라지는 등 2025학년도 모집 요강에서의 여러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오늘 이 팀장이 이를 모두 정리한 콘텐츠를 통해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넘어오며 전형 구성상에 생긴 특징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수학 및 탐구 영역 필수 선택 과목을 폐지했다고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렸죠. 다만 2025학년도 전형계획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상 차이점은 있는데 전체 자유전공학부인 ST 자유전공학부와 함께 일부 단과대학에서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가 생겼습니다.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유전공학부라고 해도 2학년에 진급하며 모든 모집 단위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하시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하는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본격적인 입결 분석 탭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첨단학과인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는 전체 모집 인원이 30명에서 54명으로 늘어난 사실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 창의융합대학이 신입생을 수시 모집해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창의융합 인재 전형으로 25명씩 모집하기 시작하여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푸른색으로 표시된 모집 단위는 해당 연도에 분할 모집을 실시했던 모집 단위로 2023학년도까지는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의 신입생을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나누어 모집했으나 2024학년도부터 통합 모집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이 자연계열로 분류되어 있기는 한데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과학교과의 모든 과목 성적을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선택 과목 제한도 없으므로 인문계열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대학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무전공 모집 단위 신설 및 인원 확보를 위해 다른 모집 단위의 인원이 꽤 줄어들었던 모습인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2025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들의 신설을 위해 타 모집 단위 인원을 조정한 것은 맞으나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을 늘리며 수시 모집 선발 인원에는 거의 영향이 없게끔 하였기 때문입니다. 추후 확인하시겠지만 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시 2월 인원이 몇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세 전형 모두에서 3년간 꾸준히 선발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2025학년도에는 무전공 모집 단위 선발을 자유전공학부 창의융합대학에서만 실시하여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는 인공지능 응용학과, 학생부 종합 창의융합인재 전형에서는 인공지능 응용학과 및 미래에너지융합학과의 인원이 줄어든 것 외에 다른 단과대학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시 모집이 늘어남에 따라 선발 인원이 증가한 모집 단위도 꽤 있습니다. 단과대학이 다양한 자유전공학부 중에서 창의융합대학에만 자유전공학부 수시 모집을 실시하는 이유는 우선 학생들이 최근 많이 지망하고 선호하는 분야 관련 학과들이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적으로 AI 열풍 이후 AI라는 툴 자체 혹은 AI를 통한 가치 창출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반도체 계약학과들이 꾸준한 증설 및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두고 반도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늘어났으며 지구온난화라는 키워드를 살려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통해서는 막연히 첨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데 비교과가 거의 관리되어 있지 않든 또는 AI, 반도체, 에너지 등등 여러 분야를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건드려놨든 간에 학생부 종합 창의융합인재 전형에 지원하기는 애매한 내신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창의융합인재 전형에서는 창의융합이라는 전형의 이름에 걸맞게 예를 들면 지능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신소자라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목표로 AI, 지능형 서비스, 인공지능 반도체, 반도체 소자 등 AI와 반도체를 융합한 여러 탐구를 진행한 학생이 가장 최적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학생들은
내신 및 경쟁률이나 입결을 봐야 알겠지만 단일 학과에 지원하셔도 무방합니다. 또는 첨단 분야에 대해 이것저것 접근해 두기는 했지만 각각의 깊이가 상당한 학생들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면접 때 여러분이 구체적인 목표 및 이미지를 정확히 설정하고 가셔야 합격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융합대학 소속 모집 단위 중 특별히 인공지능학과에서 인원을 꽤 줄인 이유는 창의융합대학 소속 모집 단위 중 기존의 인공지능 응용학과 전체 정원이 100명으로 기존 타 모집 단위들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전형별 입결 분석을 하기에 앞서 오늘의 콘텐츠 자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제작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자료에서 공개된 내신 등급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계열별 반영 교과에서 학생부 등급을 단순 평균 낸 값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이수 단위를 적용하고 진로 선택 과목 점수까지 반영한 환산 점수를 사용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들은 전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정성 평가이므로 자료 속 내신 등급을 보실 때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의 변화와 함께 추천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졸업연도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 교과에서 상위 3과목만 가산점 형태로 반영했으나 2025학년도부터는 계열별 반영 교과에서 전체 과목의 성취도를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받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환산 점수를 보실 때 가산점 형태로 반영했을 때보다 환산 점수 입결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2024학년도의 자연계열의 경우 기하, 물화생지 2 5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해당 5과목 중 2과목과 다른 진로 선택 과목 상위 1과목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도 사라지면서 과학 2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상황이 꽤 나아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비중이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시 많이 커지게 되므로 진로 선택 과목이 교과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 그 중에서도 3수생까지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모습입니다. 기존에 사실 3수생을 초과하는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잘 도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천 인원 제한이 폐지된 것이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각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추천 인원 10명을 꽉 채우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긴 한데 재수 3수생 학생들이 비교적 학교장 추천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담이 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문에서 자연계열 교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시 3개학기 이상 계열별 반영 교과가 없거나 계열별 반영 교과목이 90단위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탈락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통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이수 단위가 90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흔치는 않겠지만 자연에서 인문 교차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 역시 동일합니다. 해당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5학년도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을 보면 2등급 극초반 전후로 비슷한 라인에 비해 입결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2합 7로 거의 영향력이 없다시피 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영향입니다.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약 90% 정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합격에 거의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향에서 안정을 막론하고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함께 많이 고려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 3합 8, 아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2합 5,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2합 5에서 2합 6 등으로 모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보다 높습니다. 2024학년도에 홍익대학교나 인하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더 빡빡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는 자신이 없지만 내신의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이 해당 전형으로 유입되어 입결 라인이 높게 잡혔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전형이 전체적인 경쟁률은 줄어들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소폭 늘어난 것을 차치하더라도 지원 인원 자체가 100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최근 인서울 위치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인지도 및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갈 때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인해 2023학년도에 입결이 훅 뛰면서 학생들이 2023학년도 입결을 보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실제로 지원군에 남아 지원을 한 학생은 말씀해드렸듯 내신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었을 것이기에 경쟁률 및 지원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입결이 높게 잡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경쟁률이 줄어들었지만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자연계열 및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의 경쟁률이 매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두 모집 단위가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이 꽤 크게 뛴 모집 단위여서 학생들이 지원을 피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이에 따라 입결에도 영향을 조금 받았는데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는 오히려 입결이 올라갔으니 지난해 폭발이 났으면 이번에는 학생들이 많이 피할 테니 무조건 입결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확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에 의한 고 내신 학생들만이 지원 등 고려할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전형 방법은 그대로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모집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갈 때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를 개편하여 서류 평가에서든 면접 평가에서든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 분석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5편의 시리즈를 통해 다루었으니 링크를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2024학년도 입시 결과 및 2개년 입시 결과 비교 자료 그리고 각 전형이 고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 자료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자료에서는 각 전형이 고교 유형별 입학생 현황도 알려주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등학생들 및 과학고, 외고, 국제고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어서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 해석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공과계열, 즉 자연계열 중심이니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연히 많이 유입될 것이고 인문계열의 경우 영어 영문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인문계열 경영학과 글로벌 테크노 경영 전공 같은 경우에 글로벌 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은 인문계열 인기 모집 단위이니 당연히 유입되었을 것이고 이전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인지도가 많이 높지도 않았던지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원서 지원을 제안하면 산업대학교 시절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식겁을 하는 일반고 전내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위상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만큼 비일반 고등학교 최하위 등급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는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학과가 중요하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도면 타협할 수 있다 또는 일단 합격을 걸어두고 반수를 하겠다와 같은 입장으로 카드를 써서 합격하고 또 진학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합격자 최저 등급이 낮은 모집 단위는 최소한으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니 1단계 및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을 보실 때 주의하시고 평균 내신 성적에서 70% 내신컷 성적을 뺀 값인 지표 4가 크다면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을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환경공학과는 70% 내신컷 성적이 2.58등급인데 평균 내신 등급이 3.16등급이니 8에서 10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평균을 낮출 만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겠죠. 그렇지만 지표 4가 클수록 비일반 고등학교가 많고 작을수록 적다 이런 식의 명제가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표를 보며 종합적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 영어 영문학과, 자연계열에서는 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 전공은 지표 4의 값이 음수이며 음수 중에서도 제일 작은 축에 속하는 편이지만 이처럼 평균 성적 70% 내신컷 성적 자체가 모두 낮은 경우에는 아예 전반적으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가며 경쟁률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모집 인원이 꽤 늘어난 영향입니다. 지원 인원 자체는 2023학년도에 비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경쟁률 지표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화공생명공학과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84.42대 1에서 58대 1로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2024학년도에 해당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도 45.38대 1로 해당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요. 2023학년도에 정말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이 맞기는 하지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모집 단위 중 거의 유일한 화학생명학과라는 특성에 의해 원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가 꾸준히 인기가 많은지라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공학과 및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예체능 계열인 시각디자인학과 역시 자주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학과입니다. 마지막은 202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첨단인재 전형에서 이름을 바꾼 학생부 종합 창의융합인재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창의융합인재 전형은 창의융합대학 소속 학과인 인공지능응용학과,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서류 면접 평가 요소가 동일해서 각 학과에 어울리는 진로 역량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상 독특한 점은 없어서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을 예정이나 1단계 합격자 최저 등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첨단 학과인지라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니 비교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 기술경영융합대학이 산업공학과 ITM 전공 및
MSD 학과가 있는데 막연히 산업공학 또는 생산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했다가 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공들은 외국 교류대학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이수하여 외국대학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팀장이 해당 모집 단위들에 대해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 드렸으니 이를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 전공뿐 아니라 다른 모집 단위들 역시 교육과정이나 성격을 정확히 인지하신 후에 지원하셔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및 향후 학과 진학 후의 진로나 적응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